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27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론의 주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안에 있는 서브 리전에 러시안 리버밸리라는 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러시아 리버밸리에서 온 부티크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노마의 와인 산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영역을 잡아서 보면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의 AVA에 속합니다. 전부 다 5개의 AVA가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면 멘도시노, 소노마, 다음에 나파밸리, 레이크 카운티, 다음에 로스 카네로스 이렇게 5개 산지가 이 하나의 북부 해안 AVA를 구성하는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5개 가운데서 우리들한테 가장 널리 회자되는 2개 산지가 바로 소노마와 카운티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두 산지가 서로 이렇게 한데 같은 지역에 이 한가운데를 경계선만 되어 있다 뿐이지 둘이는 한 이렇게 울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인 산지로서 때로가 아주 훌륭해서 이 두 곳의 와인을 아마 더 이렇게 높이 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소노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소노마에 관한 이야기는 제 강론 중에서 처음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나파밸리는 지난번 이야기를 했는데 소노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노마가 처음으로 포도나무가 식재된, 즉 포도나무가 심어진 것이 와인의 시작이라고 보신다면 바로 그것이 1821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은 25,000 헥타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소노마 AVA 안에 다시 서브 리전이라 해서 각각 이렇게 고을이나 마을이 이렇게 13개 서브 리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13개의 소노마 리전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와인의 주제가 되는 부티크 와인을 내는 러시안 리버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소노마에 관한 와인의 역사를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1812년에 처음으로 소노마의 포도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이 식재를 한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이민자들입니다. 여러분들요, 왜 이 아까 제가 그 서브 리전의 이름이 러시안 리버밸리라고 굳이 러시아리에 붙었냐 하는 이야기인데, 소노마는 일찍이 러시아 이민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와인의 시작도 러시안 이민들이 최초로 포도주 나무를 포트로스라는 소노마 해안가에다가 포도 경작을 한 것이 소노마 와인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810년대 소위 그 러시아인들의 그 와인 산업의 시작과 더불어서 한 10년 후에 1823년에 이 캐톨릭의 한 교파인 프란시스코 교파에서 포도나무가 식재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다시 거슬러 이야기를 하면은 이 프란시스코 교파는 달리 스페인어로는 프란체스카 교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파가 저 남쪽에 있는 멕시코에서 이민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처음 들어와서 정주를 하느냐면 캘리포니아 제일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에 일단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샌디에고에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제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올라가는 곳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파의 영역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새로이 올라가면서 이 수도성들이 사원을 짓고, 사원을 지으면 반드시 포도밭을 짓고 했습니다. 해서 모두가 마지막에 정착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23년에 이 프란시스코 신부 호세 알타미라는 분이 소노마에 정착함으로써 더 이상 이동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때 1823년에 이 프란체스코의 교파에서 대대적인 수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식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발전 단계가 하나 나타나는데
1857년입니다. 이 1857년이라는 것은 한 30년 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가리 사람의 대단히 유명한 아우구스톤 하르시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는데, 이분이 타이틀이 하나, 닉네임이 뭐냐면 The Father of California Wine Industry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아버지의 칭호가 붙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857년에 헝가리에서 건너와 가지고 그때 골드 러시에, 골드 러시가 1848년에 있었으니까 골드 러시에 들어와서 1851년에 2년에 이제 폐광이 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파나 소노마에서 새로이 정착지에서 포도밭을 경영하면서 포도 산업에 뛰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전번 강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노마에다가 터를 잡고서 이 포도밭을 경영을 했는데, 그 포도밭 이름이 부에나 비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에나 비스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소노마, 나파 이 일대, 캘리포니아 일대의 그 포도의 주 품종은 저 스페인 선교사들이 가져온 미션이라는, 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티스 비네페라가 아니고 월드 클래스의 포도종이 아닌 스페인 토종 품종을 갖고 와서 와인을 빚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깡그리 이렇게 누르고 프랑스에서 비티스 비네페라, 즉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슈라즈와 같이 숱한 비티스 비네페라를 수천 그루를 갖고 와서 이렇게 다른 와인들한테 분양을 함으로써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소노마 나파 일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월드 클래스의 비티스 비네페라가 널리 확장이 되었다 해서 아마 이분한테 주어진 칭호가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아버지라고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노마 이양만이 정착을 하면서 소노마의 와인을 확장 이루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서 러시안 리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왜 러시안 리버가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1812년에 이미 포트 로스라는 곳에 러시아 이민들이 와서 포도 경작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소노마 일대에 러시안 이민들이 굉장히 깊은 연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러시안 리버를 체크를 하면서 본 것이, 이것을 처음 탐사한 사람도 러시안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마 러시안 사람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곳에 많이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캘리포니아 북부가 저쪽에 바로 어디입니까? 캐나다하고 다음에 알래스카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러시아 이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던 그런 지형적인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안 리버밸리에 처음으로 AVA,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의 AOC입니다. 미국의 AOC로, 프랑스의 AOC가 미국의 AVA라고 이루어지면 포도 산지로 지정된 것이 2003년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는 러시안 리버, 즉 그러니까 러시안 리버라는 강 주변의 영역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와인 산지입니다. 총 면적은 보니까 12만 5천 에이커로 되어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많은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토양이 전부 다 거의 다 화산토고 삶이고, 또한 이 연간 강우량은 그저 한 600mm 수준이니까 아주 적정한 수준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산지 일대가 이 뭡니까 안개가 짙게 한낮에 가려져 피어오른답니다. 해서 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안개가 막아주면서 포도는 아주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상과 당을 이렇게 생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양질의 포도가 이 안개가 짙게 끼는 러시안 리버밸리에서 난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단행본 미국 캐나다 와인에 보면은요, 러시안 밸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은, 소노마 포도 산지 한가운데, 입지는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산지를 관통하는 러시아 리버강 덕분에 산지는 비교적 서늘한 편이다. 또한 아침 안개가 일중 기온을 조절해
화이트 포도종의 생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레드의 포도종에는 피노누아가 마침으로 잘 이렇게 좋은 생장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게 오늘 이 와인의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요. 러시안 리버가 서늘한 지역이고 서늘한 지역에 가장 잘 되는 포도 품종은 화이트는 샤르도네고 레드는 피노누아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빚은 타이틀 자체가 보시면 게리 페럴로 되어 있다. 게리 페럴. 그리고 빈티지는 2018년, 이 산지는 러시안 리버밸리, 그리고 피노누아입니다. 그리고 카운티는 소노마 카운티로 되어 있는데, 카운티라는 우리의 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노마 카운티고. 그런데 밑에 셀렉션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산지에서 나오는 부티크 와인의 특별한 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을 빚은 사람이 누구냐면 게리 페럴이라는 게리 페럴. 그리고 자기 이름을 그대로 와인의 브랜드로 쓸 정도로 대단히 이렇게 와인 메이커로서 명성이 있던 분인데 1985년에 600병을 처음 출시를 했을 때 그때 주변에서 찬사가 일어날 때 찬사에 붙여진 낱말이 하나가 뭐냐면 부티크 와인으로 찬사를 받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명한 와인 마스터인 골드슈테인한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컬트와 부티크 와인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책을 정리할 때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더니 컬트는 정말 소량, 그저 한 500~600병 정도고 다음에 이 부티크 와인은 역시 소량이지만 최대 상한선이 한 3,000병 이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티크 와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와인에 관한 맛은 샤르도네는 샤르도네 이것이 훌륭한 아로마를 갖고 있고 다음에 이 피노누아는 칼라가 아주 영롱한 루비 색상을 띠면서 와인이 갖고 있는 균형 감각 그 다음에 아주 알맞은 탄닌이 우리 명품의 와인을 빚는데 흔히 쓰이는 좋은 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것은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타이거 인터내셔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타이거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집에서 가져오는 미국의 부티크 와인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내는데 이 타이거 인터내셔널의 유통회사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깊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와인유비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훌륭한 와인을 들여오는 그러한 명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